안녕하세요. 누수TV 이승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설비트를 활용해서 PB 배관의 누수 지점을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엑셀 배관의 경우 부속 조립 시 몽키 스패너 사용이 필수였죠. 또 T 분기부 조립을 위해서는 파이프 렌치를 사용해야 됩니다. 부속을 조립하는 데 수공구 사용이 강제되었기 때문에 땅속에서 조립 시 불안정한 자세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영상을 통해 잘라낸 배관을 기준으로 교체하는 배관을 새로 만드는 모델링을 연습했었죠. PB 배관의 경우 부속 조립을 맨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엑셀 배관에 비해서 땅속에서의 부속 체결이 부담스럽지 않은 배관이 되겠습니다. PB 배관 누수 수리에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에 집중해서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고 직접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실습에 활용되는 부속들입니다. 철 소켓 200mm 철 다대, PB 부속, 슬리브, CM 밸브 소켓 5개, 엘보 5개, 소켓 2개, 300mm 몽키 스패너 1자루, 커터 하나, 네임펜 혹은 페인트 마커 1개, PB 배관은 넉넉하게 3m 정도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경은 모두 15mm를 기준으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함께 제작하셨던 설비틀, 욕실 의자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PB 배관의 누수 수리를 하면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두 가지 규격이 존재한다라는 것인데요. 화면에 보시듯이 ASTM 규격과 ISO 규격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광경이 다르다라는 것인데요. 20mm 이상의 배관은 광경의 차이가 2mm 이상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비교적 쉽게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15, 16mm입니다. 가정집 수도 배관에 가장 많이 설치된 규격이 바로 15, 16mm가 되겠고요. 내경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PB 배관입니다. 우측 배관이 ASTM 규격이고 좌측 배관이 ISO 규격입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크게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규격을 혼용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배관이죠. 규격의 구분은 슬리브를 넣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슬리브는 PB 배관 내부에 넣어서 원형을 유지시켜주는 부속이고요. 슬리브를 넣지 않은 경우 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슬리브를 넣어 보겠습니다. 규격에 맞는 슬리브를 넣었을 때는 빡빡하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SO 규격에 ASTM 규격의 슬리브를 넣었을 때는 1mm 단차가 있기 때문에 헐렁한 모습을 볼 수 있죠. 반대로 ISO 규격의 슬리브를 넣어보면 ISO 배관에는 빡빡하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ASTM 규격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슬리브를 배관에 넣어서 규격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200mm 다대를 연결하겠습니다. 테프론 테이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철 소켓 그리고 PB 밸브 소켓을 연결합니다. 손으로 꽉 조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 연결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PB 밸브 소켓을 연결하겠습니다. 밸브 소켓은 적당히 조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PB 배관을 연결할 건데 반드시 슬리브를 넣은 상태로 삽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PB 배관을 밸브 소켓에 넣어 보시면 두 번 툭툭 하고 걸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한번 끝까지 밀어 넣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풀어 보시면 이렇게 약 10mm 정도 삽입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엑셀 실습을 하면서 배관이 삽입되는 지점을 재단선으로 잡는 방법을 배웠었죠. 밸브 소켓에 배관이 삽입되는 지점은 육각 성형된 부분이 끝 지점까지 배관이 삽입된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보고 이 부분에 점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르겠습니다. 잘라준 부분에 슬리브 넣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길이가 길기 때문에 가운데 배관을 아래로 누르거나 위로 들어서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래로 눌러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걸은 상태에서 이 배관을 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네임펜으로 임의의 누수를 그려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PB배관 누수 탐지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누수 지점을 보수하는데 디귿자 형태의 시공한 것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PB배관이 직관 시공되어 있는 것을 디귿자 형태로 돌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설명 들으시고 난 이후에 따라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 부분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수 탐지 이후에 굴착을 이렇게 진행을 하신 상태입니다. 이렇게 직관 방향으로 좁게 굴착을 한 경우에는 직관 시공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누수 지점을 보수하기 위해서 직관부를 잘라낼게요. 자, 이제 소켓 두 개를 사용해서 직관 연결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길이를 딱 맞도록 재단을 해야 될 건데, 제가 구매해온 제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배관이 삽입되는 지점이 성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성형된 선이 없는 경우에 센터에서 좌측으로 1mm가 배관이 삽입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좌측선을 기준으로 위에서 내려다보고 점을 찍어 주겠습니다. 커팅할게요. 자, 배관을 소켓에 넣기 위해서 아까 전에 이 부분에 연결했던 것처럼 배관을 아래로 밀거나 위로 들어서 넣어줘야 되겠죠. 한번 시도해 볼게요. 자, 보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변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B배관을 이런 식으로 한번 접히게 되면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PB배관의 누수 보수에서 디귿자 시공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관이 접히지 않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디귿자 형태로 돌려서 시공을 많이 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직관 방향으로 여러분이 굴착을 길게 하셨다면 디귿자 시공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디귿자 형태의 보수를 함께 진행해 보시겠습니다. 자, 누수 지점 기준으로 여유 있게 잘라 줄게요. 슬리브 넣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엘보를 꽂아 주겠습니다. 배관을 동일한 길이로 두 개 자르겠습니다. 슬리브 넣을게요. 자, 그 다음 배관을 한쪽 엘보에 꽂겠습니다. 엘보의 재단선은 배관처럼 성형된 부분, 이 안쪽 부분의 연장선이 재단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연장선인 이 지점이 재단선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여기가 재단선이 되겠습니다. 이 재단선을 기준으로 위에서 내려다 보시고 점을 찍겠습니다. 자를게요. 슬리브 넣어주시고요. 이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마무리로 각 캡들이 조여져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조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직관부의 짧은 구간을 보수를 진행하실 때 디귿자 형태로 시공을 하시면 아까처럼 배관이 접히지 않고 보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양 끝부분 풀어내겠습니다. 양끝단에 밸브 소켓 연결하겠습니다.
배관을 딱 맞도록 한번 연결해 볼게요. 밸브 소켓의 재단선은 육각으로 천연된 끝부분이라고 했었죠. 여기를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보고 점 찍으시고 잘라줍니다. 슬립은 넣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가운데를 눌러서 걸어준 뒤 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운데 임의의 누수 지점을 그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짧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길게 한번 끊어내 보도록 하죠. 양쪽에서 5cm 정도씩 남기고 잘라내겠습니다. 좀 전에 디귿자 형태의 직관부 보수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직관 연결 보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슬리브 넣으시고요. 소켓을 끼워줍니다. 새롭게 넣는 배관 슬리브를 또 넣어주시고 끼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켓에 배관이 들어가는 부분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점 찍으세요. 커팅하겠습니다. 슬리브 넣어주시고요. 지금 가운데 배관의 길이가 충분히 길기 때문에 넣기 위해서 밴딩을 잡으셔도 아까처럼 접히지가 않을 겁니다.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밴딩 풀면서 넣어 주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들 조아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방금 보셨던 것처럼 직관부의 보수 공사를 무조건 디귿자 형태로 시공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직관부 방향으로 길게 굴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직관 시공으로도 충분히 마무리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소켓 옆에 자르겠습니다. 상단 구멍에 밸브 소켓을 연결할게요. 이후에 캡을 열어서 새끼손가락 넣어서 안에 부속 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휘어서 위쪽에 꽂으십시오.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PB 배관의 누수 중에서 이렇게 휘어진 밴딩 잡힌 부분의 누수를 종종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휘어진 부분을 최대한 직관, 여기 엘보 부속을 하나 사용해서 직관으로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죠. 이쯤이 누수 시점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요. 위쪽 배관을 빼내겠습니다. 배관에 슬리브 넣으시고 엘보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휘어져 있는 배관을 펴서 눈대중으로 수평을 좀 맞춰 주겠습니다. 그리고 엘보를 연결한 이 배관을 정위치보다 약간 아래쪽으로 위치하게 이렇게 놓습니다. 그다음 위쪽에 배관이 삽입되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위에서 내려다보고 점을 찍을게요. 자르겠습니다. 자, 그다음 위쪽에 끼우시고 수직으로 내려온 상태를 확인하시고 좌측 배관 재단선을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좌측 배관의 재단선은 원형으로 성형된 이 부분의 연장선이 재단선이 되죠. 위에서 내려다보고 점 찍겠습니다. 슬리브 넣으시고 연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배관 수평하게 만든 다음에 위쪽에 재단선을 다시 한번 잡으셔서 재단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슬리브 넣어주시고요. 자, 좀 전에 위쪽에 고무 패킹하고 부속 빼놓은 것들 다시 넣어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꽉 조아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관이 휘어져 있는 경우 엘보 부속을 사용해서 최대한 직관으로 시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밴딩된 PB 배관의 누수 지점을 보수하시다 보면 직관 시공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종종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보의 각도가 90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밴딩 시공이 되어 있는 각도가 120도라든지 더 좁은 각도인 45도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디귿자 시공입니다. 아까 전 여러분들이 연습하셨던 것을 잘라낸 겁니다. 엘보를 이렇게 3개 이상 사용하시게 되면 원하는 각도를 자유롭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0도의 직관 시공을 하실 경우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혹은 더 좁은 각도, 다양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PB 배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립 이후에도 이 부분이 돌아가기 때문에 자유롭게 원하시는 각도를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정집 수도용 배관으로 엑셀 배관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배관인 PB 배관의 누수 수리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PVC 배관의 누수 수리에 대해서 실습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